어떤 게 많이 나올까 하면 이 눈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눈의 구조와 카메라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눈의 특징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체 구조는 눈이다. 자, 눈은 정보를 받아들이지 뭐하지 않는다? 정보를 분석하지 않는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대략 상하, 좌우, 상하, 좌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상하로는 130도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아래를 보면 이 각도가 대충 130도 정도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좌우로는 180도가 딱 직면인데 약간 이러면 180도보다도 더 뒤쪽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다 하고 있구나?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정말 과학적인 거죠. 우리 눈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둥그라니까 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뒷면까지 살짝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롭고 우리 몸을 디자인된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진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진화가 되었다면 분명히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해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손을 많이 쓰면 손이 더 긴다든가 머리가 더 크다 이런 게 있지만 사람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처음부터 사람은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뭐 외계인이 뭐 어쨌나 이러는데 전 외계인도 그래요. 학설입니까? 진리입니까? 학설이죠. 명확하게 봤어요? 근데 믿음도 좋아. 없는 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믿는 거잖아. 그지? 저는 외계인이 있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2개, 3개, 4개가 같이 있습니까? 하나가 같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게 가치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는 게 가치가 있나요? 그러면 이 우주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 있는 게 가치가 있나요? 또 다른 인간 같은 존재가 있는 게 가치가 있나요? 그렇죠. 왜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냐 이거죠. 아니 막말로 정말 UFO가 정말 나타나서 우리 눈에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데 왜 여러분들은 그래요? 없다고 하는 것도 맞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도 뭐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논리적인 걸 잘 몰라요. 그러다가 논리적으로 얘기 안 되면 하는 거 뭐예요?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냐? 이러죠. 지가 바보인 것도 모르고. 저는 저희 신념은 그래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말고요. 원숭이 새끼가 되시든 외계인이 좋든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또 악플 달까 또 걱정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색을 지각할 수 있는 색은 대략 200만 가지죠. 근데 200만 가지를 하나하나 세본 건 아니고요. 대충 우리가 근데 색이라는 건 사실 빨주 노초 파란 법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톤이라고 해서 명도와 채도 해서 다 해가지고 대충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200만 가지 정도. 요거에 대해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출제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눈이 멀리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둥글었던 그 눈이 약간 평면하게 보여준다.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2가지가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눈의 구조와 카메라의 역할 잘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요? 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도 130도, 190도, 그 다음에 대충 200만 가지 색 중, 그러니까 거의 다 색들을 우리가 지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놀랍죠? 네, 이건 디자인된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시세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라고요? 시세포 문제는 거의 매번 한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몸은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세포. 뇌에 있는 건 무슨 세포? 뇌세포. 그죠? 뇌세포. 그 다음 뭐예요? 시세포죠. 눈세포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좀 더 이제 시세포라고 쓰니까 시세포라고 해도, 눈세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세포는요, 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세포를 우리는 시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시세포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시세포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간상체라는 게 있고요. 무슨 체? 간상체와 그 다음 무슨 체가 있습니까? 추상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세포 문제는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간상체와 추상체라는 세포의 역할이 있겠죠? 쓸데없이 우리 몸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신비롭게 우리 몸에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간상체와 추상체. 난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신장이 콩팥이 2개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신기해. 자, 간상체는 뭐냐? 자, 우리가 눈이 역할을 할 때는 어둡고 밝은 것에서 우리가 항상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어두운 상황과 밝은 상황에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에요. 자, 간상체는요, 명암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명암. 뭐라고요? 명암이니까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추상체는 뭘까요? 색상을 지각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우리 눈에는 어떤 세포가 역할을 하죠? 간상체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막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상세포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 추상체는 원추세포라고 얘기도 합니다. nobody 원추. 원추세포. 자, 이거 암기할 때 제가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앞자를 이용해서 우리 감선자가 적극처럼 앞에 간자와 미음자와 이응자를 합쳐서 감미연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요? 감미연? 베이비복스에 감미연이 있어요. 아, 이게 세대 차이군요. 감미연이 이렇게 기억될지 못할지 몰랐네. 자, 이거 뭐라 한다고요? 감미연 이렇게 오십니다. 베이비복스에 베이비복스 알아요? 네, 거기 감미연이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감미연은 명암, 어두운 밤을 한다. 그 다음 이거는 추상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뭐라고 한다? 추상미. 네, 그래서 아하, 감미연, 명암. 간상체는 어둠일 때 어떻게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추상체는 감미연만 외우면 자동으로 색상을 지각하는구나, 낮에 지각하는구나, 우리가 색을 지각하는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간상체라는 것은 명암을 지각하고 추상체는 색상을 지각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예.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간상체는 중심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선명한 색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죠? 자, 20도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40도 정도를 벗어나면 그때는 뭐예요? 추상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뭐를 밝기만을 감지한다. 아셨습니까? 20도 정도 이걸 어떻게 재봤을까요? 자, 간상체는 중심화로 뭐 해부를 해봤나 보죠. 그죠? 대충 20도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40도 정도를 벗어나면 뭐예요? 이제 간상체만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추상체가 없으니까 색을 감지 못하고 밝기만을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건 기사 문제에서 출제가 된 건데 이거 완전 미시적 공부죠. 예, 근데 기사는 난이도를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기사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 산업 기사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상체는요, 망막의 주변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만을 지각하죠. 아까 그 중심화는요, 중심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시세포가 밀집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시세포? 원추, 추상체가 많이 있고요. 그 주변에 간상체가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간상체가 어두운 데서 잘 보이는데 대충 어느 정도? 1억 2천만 개에서 1억 3천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추상체보다 더 많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어둠에서 어떤 색을 보고 형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세포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죠?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간상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은 대충 500 나노미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좀 더 한 칸 정도 더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간상체는 명암, 추상체는 색상 이렇게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한번 꼬게 되면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대로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 추상체는요. 어디에 많이 있다? 망막 안에 중심화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색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충 6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 존재하고요. 세 가지의 그 추상체가 있는데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파장은 L 추상체, 중파장은 M 추상체, 단파장은 S 추상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파장 그러면은 뭐예요? 길다란 얘기잖아요. long, 중간, middle, sho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약자를 써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추상체가 가장 민감한 반응하는 파장은 560나노미터다. 이렇게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간상체는 명암, 추상체는 색상 요게 많이 나오지만 한 번 정도 꼰다면 이제 요것들의 특징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추상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추상체가 고장나거나 망가지면 생기는 게 뭘까요? 소위 말하는 색맹이 되는 거예요. 색에 대해서 맹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색맹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전색맹이라는 게 있어요. 전색맹. 이 전색맹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색을 어때요? 전체 다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색맹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색맹은 뭐예요? 부분적인 색맹을 어떤 색만 특정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 전색맹은요, 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흑백처럼 보이는 거겠죠.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람들의 40%가 전색맹인 거예요. 사실 전색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느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서 색맹이 되는 경우는 없는 데 있어가지고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선글라스도 껴야 돼. 왜 빛이 많이 있으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인식 못하니까 형태로만 지각을 하는 아주 불편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해봤는데 특별한 어떤 그 이유는 찾을 수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럴 것 같다라는 가설이 뭐냐면 유전적인 문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근친상간, 그러니까 가족과 형제끼리 결혼하는 문화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던 지역이라서 같은 가족과 근친상간하게 되면 이렇게 유전적인 변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원인은 우리가 알 건 없지만 이 전색맹이라는 건 색에 대한 전체 색을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없고 뭐가 망가진 거예요? 추상체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부분색맹은요, 대표적으로 정록색맹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청황색맹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색이죠? 적색과 녹색. 그래서 빨라,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빨라, 이건 높아, 이렇게 해요. 에어플레인은 빨라, 그러니까 비행기는 빨라, 빌딩은 높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이렇게 외우면 반대색을 알잖아요. 이거는 헬링의 사원색설을 근거로 하는 이유도 되기도 하는데 색채 지각설 얘기할 때 얘기할 겁니다. 적색과 녹색을 지각하지 못하는 거고요. 청색과 황색을 뭐예요?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록색맹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할 때 뭐예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잖아요. 왜 없게 하는 걸까요? 신호등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은 무조건 정록색맹은 뭐 자동차를 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록색맹도 운전할 수 있게 하려면 신호 체계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그러니까 빨간색과 녹색이 있는 그 안에 글자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에다가 뭐예요? 서라는 글자 한자로 해야 되죠. 파란색은 가 이렇게 쓰는 거죠. 오른쪽 왼쪽은 표시를 해주면 되겠지만 뭐 이 얘기했다고 뭐 외국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이 얘기했다고 선생님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 우리도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이 방법이 최선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디자이너들은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희생해. 국가의 어떤 큰 대업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해야 돼. 물론 어느 시점 어느 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국민이 희생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 디자이너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아니죠. 자, 요거 어렵습니까?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자, 눈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때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된다? 카메라와 눈의 관계, 눈의 특징, 시세포와 생명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색을 지각할 때 강원과 물체와 눈, 이제 여기 안에는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웃긴 게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색을 지각할 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을 다룰 때는 정확한 값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측색기라는 걸 이용하지만 그 측색기도 웃기게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색에 대한 표준 또는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지 명확한 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색을 공부하다 보면 색은 인간과 너무 비슷해요. 네, 재밌습니다. 아주. 네.
하여튼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색채의 지각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선생님이랑 강의 시작하기 전과 이제 어때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색을 지각하는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이제 어때요? 신비롭죠? 이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면 우리는 눈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의 조화, 균형을 이뤄서 우리는 색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비롭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광원이나 물체, 눈의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반응들이 약간씩 틀려지거든요. 직관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그대로 느껴야 되는데, 자, 심리적인 거 빼고 피지컬적으로 요거들이 서로 다르게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색에 대한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시직각과 인간의 반응이라고 이제 책을 해놨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은 박명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 박명시 현상. 이거 개그맨 누구랑 비슷합니까? 박명수.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야. 어때? 암기가 막 되죠? 선생님이 머리가 나빠요. 암기를 진짜 못합니다. 124에다 전화하면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강해요? 약해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어떤 병균이나 지금도 에볼라인가요?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90%가 죽어나가잖아요. 온몸에 피를 쏟고 죽어요. 그만큼 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강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박명시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박명수는 컨셉이 뭐예요? 캐릭터가. 버럭이면서 어때요? 좀 멍청하잖아요. 버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싸우다가도 막 소리 지르는 건 뭐예요? 지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걸 막 그렇게. 예. 그래서 박명시는 뭐냐면 우리 눈 안에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어느 때냐면 이렇게 교차할 시점이죠. 야간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태양이 노을을 지면서 이렇게 중천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애매한 게 뭐냐면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아요, 그때가.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켜도 잘 안 보이고요. 또 어때요? 우리 눈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체가 낮에 막 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간상체들이 와가지고 야, 가라. 이제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추상체가 아니거든. 우리가 해야 되거든 하면서 서로 같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시각적으로도 약간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 이유는 뭐다? 박명시 현상이다. 박명수 좀 맹해. 미안합니다. 박명수 씨가 맹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가. 그래서 박명수 현상 이렇게 하지 말고 박명시 현상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암기하면 어때?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자, 이거 시험에도 가능한 나와요. 또 두 번째는 프루키네 현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프루키네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하고 논문 쓴 거겠죠, 그죠? 근데 이름도 되게 고마워. 프루키네 뭐야? 푸른색이 티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르티네 이렇게 뭐냐 그러면 우리 그 비상등이 보면 비상구 표시가 보면 청록색이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핑크색으로 해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노란색이 눈에 잘 띄니까 노란색 해야지 이러잖아요. 비상 상태의 비상구는 어두워졌을 때를 대비한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원추세포, 추상체가 작동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명소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간상체가 작동하는 것을 암소시라 그래요. 근데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명소시에서 암소시로 넘어가게 되면 추상체에서 간상체로 넘어가는 그 간격의 시간인 차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장파장, 빨간색 계열이 어둡게 보이고요. 파란색 계열이 어때요? 밝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구가 청록색인 이유는 바로 뭐? 푸르키네. 그러니까 무슨 색이 튄다는 얘기예요? 푸른색이 튄다. 이건 사람 이름이야. 암기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몰랐지? 비상구가 왜 청록색인지.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기가 막 날라올 때 구조 신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헬기를 바라보면서 구조해달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딱 손을 흔들어요.
두 번째, 옷을 벗어서 흔들어요. 세 번째, 손을 들고 있어요. 뭘까요? 세 번째,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위에서? 아무 이상 없어요, 안녕, 이렇게 받아들여요. 옷을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V자를 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이건 신호예요. 어떤 신호? 국제 구조 신호예요. 영국 사람들 이렇게 다 물어봤더니 다 알아.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모르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할 뿐더러 그러니까 환풍구에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산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서 안 보이는 우산 잘 안 써요. 외국인들 어떻게 해요? 투명한 우산 쓰거든요.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어린아이도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우산 씌워야 되지, 막 캐릭터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디자인의 그 중요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하셨어요? 이건 뭐라고? 간상체, 추상체가 동시에 작동해서 흐리게 보이는 것이고, 프루키네는 암소시에서 명소시에서 암소시로 가게 되면 푸른색은 밝게, 빨간색은 어둡게 보여요. 자, 세 번째는 순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응은 타성에 적거나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적응을 참 잘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잡아다가 노예 생활 30년을 시켜버리면 노예처럼 돼버려요. 실제 그런 그 업으로 끌려가서 막 이런 사람들 가보면 진짜 막 완전 바보 돼 있죠.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순응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자, 그래서 우리 눈도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응은 색순응, 암순응, 명순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색순응이라는 것은 색에 순응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빨간색 선글라스 딱 끼잖아요. 그럼 처음엔 빨간색이 어떻게 지각이 되죠? 되는데 좀 있으면 어때요? 그 색이 안 느껴지죠. 그게 색순응. 암순응은 뭐냐? 어두움에 순응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두움에 들어가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보이잖아요. 그게 암순응이에요. 지금 영화관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먼저 들어가 있어서 보고 있는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러고 들어온다고 이러고 바보 다 보이는데 왜 저래?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 명순응은 뭐냐? 어두운 데 있다 밝은 데 들어오면 어때요? 갑자기 응? 어? 눈이 막 이러잖아요. 어? 이렇게 막 흐리잖아요. 눈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금방 순응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명순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암순응보다 명순응이 좀 더 빨라요. 암순응은 한 30분 정도 걸리지만 명순응은 1초에서 2초 정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분명히 그냥 색이 색인데 이런 식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색성. 뭐라고 한다? 연색성이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같은 색인데요.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조명의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같은 색인데 어때요?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값을 연색지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연색지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1부터 100까지 놓고 1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거고 100은 어때요?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1A, 1B, 2A, 2B, 3A, 3B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에 따라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하여튼 이 연색성이라는 것이 뭐다 그러면 같은 것이 다르게 보여지는. 그럼 반대가 있어요. 다른 것이 같아 보이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조건, 등, 색 또는 메타메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데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색을 하다 보면 색이 다른 건데도 같아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을 보고 그 다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색성은 같은데 얼마큼 달라져 보이는가고요. 조건 등색은 뭐예요? 다른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항상 같아 보이는 걸 뭐라 그래요?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색이 이 지각 원리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현상에 의해서 색이 어떻다? 느껴지고 보여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 박명시, 프루킨의 순응, 연색성, 조건 등색, 항상성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고요.
실제 나중에 조색할 때는 이 연색성이라든가 조건 등색들이 나타나요. 내가 분명히 색을 칠할 때 내가 볼 때는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보여주니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데를 보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색채 지각에 대한 시험에 나오는 내용과 기본 색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색채 지각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되게 신비롭다. 어떻게 이렇게 색을 지각하지? 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색을 지각한다 라고 한 게 뭐예요? 색채에 대해서 이렇게 지각한다 라고 한 이론을 뭐라 그래요? 색채 지각설이라고 얘기도 하고 시각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진리다 법칙이다.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진리 밑에 법칙, 법칙 밑에 이론, 가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론과 가설이죠. 그래서 어느 게 더 맞다 이건 아니지만 아하 색채 지각의 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영과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조사하고 연구한 뭐예요? 삼원색설입니다. 무슨 설? 삼원색설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헬링의 뭐예요? 사원색설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색채 지각설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 헬름홀츠는 뭐다? 삼원색설. 이거 영이라는 사람과 헬름홀츠라는 두 사람이 같이 한 거고요. 헬링은 사원색설을 얘기한 거예요. 삼원색설은 뭐냐면요. 빛의 색의 기본은 레드, 그린, 블루죠. R, G, B라는 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 눈 안에는 각각 R, G, B를 지각하는 세포들이 있다 이거예요. 원추 세포 안에. 그래서 그 세포들이 어때요? 그 색들을 지각해서 우리 눈에 색이 지각된다. 이런 그 이론을 어떻게 해요?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해야 되잖아요. 과학적인 건 뭐예요? 해부를 해서 R세포, G세포, B세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이렇게 보는 역할을 한다는 걸 과학적인 통계나 실험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해부학적으로 RGB를 증명 못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 잔상이 생기는 것과 동시 대비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RGB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영 헬름홀츠라는 사람은 영 헬름홀츠는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라는 세 가지 색을 지각하는 세포에 의해서 색을 지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헬링 사원색설은 다른 말로는 반대색설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서로 반대되는 색들이 서로 반응해서 색을 지각한다라는 이론인데 서로 반대되는 우리 색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랑의 반대는 파랑이라고 했잖아요. 노파. 뭐라고요? 노파. 그죠? 그 다음에 빨강의 반대는 빨라 그랬죠? 녹색인데 초록이란 말 씁니다. 이렇게. 검정의 반대는 흰색.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색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어떤 반응? 분해와 합성의 반응. 자, 분해를 이화, 합성을 동화 이렇게 얘기해서 분해, 합성, 이화, 동화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해요? 분해와 합성을 통해서 색을 지각한다라는 게 뭐예요? 해링의 사원색설이면서 반대색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해링의 사원색설에 대한 논문을 쭉 보게 되면 더 많은 근거들이 제시가 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 이상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망막의 안에서 우리 이화를 뭐라고 한다? 분해, 합성을 동화. 분해, 이화와 동화. 달을 이화, 분해한다는 얘기죠. 그죠? 합성은 같아지는 거예요. 동화에 의해서 색이 어떻게 해요? 지각이 된다. 그래서 분해하는 것은 어디예요? 이쪽이 자, 흰색은 검정색이죠. 그래서 노랑, 빨강, 흰색 이쪽 부분, 요 노빨이 요거는 분해. 아셨습니까? 이화. 이쪽 이거는 뭐예요? 합성, 동화에 의해서 색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색을 지각한다. 그게 뭐다? 사원색설입니다. 그래서 반대색설 또는 대응색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발달설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알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한다든가 또는 어떤 색에 대한 관련한 어떠한 그런 연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근거로 삼는 그 색채 지각설은 뭐다? 헬르문츠의 삼원색설과 헬링의 사원색설을 근거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색채 지각의 원리와 기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색채 그 지각하는 기본 원리를 배웠으니까, 그렇다면 그 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색의 특징과 색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색채 지각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빛, 광원과 물체와 눈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것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색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색을 지각하는 현상, 그죠? 박명시, 프루킨의 수능, 연색성, 조건등색, 그 다음 항상성 배웠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것이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연구한 색채 지각설, 헬르문츠의 삼원색설과 헤링의 사원색설. 여기까지가 많게는 5문제, 보통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색채 지각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후에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 이후에 실기 준비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색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암기를 일단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색채 지각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